박사님. 네. 오늘은 잔나비 노래입니다. 네. 잔나비 좋아하시나요? 네, 어.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 나왔어요. 그렇죠. 몇번 보면서 좋아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참 뜨다가 좀 이렇게 약간 구설수에 네. 헷갈리기도 했지만, 뭐 아무튼 히트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우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쑥 훑고 가셔요. 야,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네, 역시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 곡을 또 선정하신 이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학부를 산업심리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 심리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음. 당시에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 심리학과가 아닌 음.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면 네. 너 전공이 뭐야? 그치. 시작하는데 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내 심리 상태를 그렇죠. 내 마음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그렇죠. 저도 가끔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은. 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예. 이렇게 석사도 심리학을 했죠, 박사도 심리학을 했죠. 네. 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숙명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읽어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이 노래를 선정을 했습니다. 훑고 가세요. 그렇죠. 저 이 표현이 저는 그렇죠. 사실 노래를 들을 때는 가사를 잘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쓱 훑고 가세요. 맞아요. 이게 쓱 훑면 다 안다는 거 아니야? 당신을 이미 향해 난 다 드러나 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연인들은 또 몰라가줘요 그 마음을.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포인트를 좀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마음을 읽는다. 네. 또 아니면 마음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추론하는데 그 추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두 번째, 그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정보와 그것을 사고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것이다. 근데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을 이제 추론한다는 건데 추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정확도예요. 과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추론했는데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마음 읽는 그 팩트라고 하죠. 네. 그것이 사실은 또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뭐 얼굴에 드러나는데 네. 사실은 뭐 포커페이스인데 그렇죠. 네. 이 표정은 이랬는데 네. 이럴 거라고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정보로 통해서 그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사고를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 두 부분이죠. 가지가 다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방식, 두 번째는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식.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늘 오류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오류를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정확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네. 특히나 어디서 강하냐면 내가 잘하는 사람일수록. 방금 아까 연인 관계 말씀하셨지만 네. 연인 관계는 연인이 아닌 관계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추론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마음을 읽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 것이다. 아니다. 차라리 생명부지인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경험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항상 저희 집 연애 시절에 딱 이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100이면 100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뭐 항상 별로였대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뭐 했던 것들은 막 본인이 되게 감동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마음을 아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경험상자를 알고 네, 제 경험이죠. 네. 네,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면 네. 사실은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마음 더 잘 맞추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무작위로 맞추면 한 5대5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맞추거나 틀리거나 너 이 사람의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이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이 사람의 신체적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그냥 랜덤하게 아무 사람들을 뽑아서 얘기할 때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연인 간의 관계일수록 맞출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같이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할 기회는 많겠죠. 음.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렇다면 네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대. 이 사람의 자아 존중감을 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너의 확신도는 얼마야? 라고 물을 때 나는 100% 확신해. 아니야 100%까지 한 90% 확신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되게 80% 정도 확신을 가져요. 나는 이 사람의 자아 존중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 사람의 성격 한 80% 정도 내가 확신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맞추는 것은 한 4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만큼 갭이 발생하는 거죠. 네. 정리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을 정확하게 할 확률은 높아. 근데 문제는 그걸 과신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고 네, 맞아요. 버닝 크루거 효과 이거랑 좀 연결해 볼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네. 네. 결과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추론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걸 먼저 인정하는 과정이 일단 쉽지 않죠. 그리고 읽기 쉬운 마음이 있다, 읽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읽기 쉬운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나 네. 아이들의 마음은 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네. 읽기가 쉽죠. 왜냐면 얘들은 가식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 현재 감정 상태를 그대로 표정이 표현해요. 그대로 드러나니까 비교적 읽기 쉬운 마음. 나이 드신 분도 사실 읽기가 쉬워요. 아, 그래요? 삐지면 금세 보이시는 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뭔가 좀 본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모습보다 페르소나를 많이 쓸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읽기 어려운 마음 분명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추론할 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학적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내가 읽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읽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얻는 방법. 그래서 뭐 표정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눈빛이나 울음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슬프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슬프면 그렇죠. 아마 이 사람도 슬플 거야. 내가 그런 만약 거죠. 그 상황에 내가 네. 슬펐다면 이 네. 사람도 슬플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성찰함으로써 나를 성찰함으로써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럴 거야 라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는 큰 에러가 하나 떠요. 첫 번째 가장 큰 에러는 내 마음 상태를 내가 들여다보면 나는 나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언스에 아주 놀라운 실험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연구 하나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런 네.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A, B의 이성의 사진을 보여줘요. 우리 아직 미혼이신 우리 교수님께 아주 매력적인 이성 사진 2명을 보여줍니다. 둘 다 매력적이에요. 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할 때 선택 이유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A를 선택했다면 A의 이유, B를 선택했다면 B의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세요. A입니까 B입니까? A. 그렇죠. 이렇게 A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자연스럽게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서 이쪽 A를 선택했잖아요. A를 이렇게 주는데 사실 이 실험자가 어떤 트릭을 쓰냐면 이 사진 뒤에 두 장의 사진을 준비해서요. 이 사진을 봤잖아요. 네. 그 뒷면에 이 B가 사진이 있니까. B가, 근데 그 뒷면에 사진 B야. 아. 이쪽 사진이야. 아. 그래서 주면서 이쪽 사진을 주는 거야. 네. 자,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왜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A를 선택할 때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 나는 내 성찰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으로서 이 사람 딱 맞아. 그런데 사실 받은 사진은 뭐예요? B 사진이잖아. 놀랍게도 B 사진을 보면서 A 사진을 선택했던 그 마음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언스에 올라온 놀라운 사진이 바뀐 거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일단 그 인식 못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식 못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실험을 많이 또 있으니까. 예. 착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처음에 선택했을 때 그 추론, 나는 이럴 것이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래 라고 하는 자아 성찰. 그 성찰을 통해서 선택한 거잖아. 근데 바뀌었잖아. 그렇게 됐대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깨닫거나 이럴 때 자아 성찰, 셀프 어웨어니스, 뭐 이렇게 리플렉션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런 거 뭐 이렇게 진정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아를 잘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자아 성찰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에러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성찰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성찰했다고 한 그것이 다른 쪽에 또 적용될 때도 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한번 내가 성찰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큰 가치를 주는 거야. 여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내 마음을 성찰한 거 네. 그걸 그대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부류가 있잖아요. 네. 이 부류에 따라 또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을 읽을 때 우리 뇌의 부위가 활성화돼요. 어떤 부위냐면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곳이에요. 줄여서 MFC라는 곳인데 요게 상대의 마음을 추론할 때 네 마음이 이럴 것 같아. 공감하고 이럴 때 그때 걔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네. 실험을 해보면 자기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야.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추론할 때 그때는요 MFC가 떠요. 이게 활성화된단 말이야. 근데 공화당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걸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MFC가 안 떠요. 그 마음을 추론할 때 쓰는 기재를 쓰지 않아. 대신에 이럴 때 질문하고 똑같은 게 떠요. 야, 변기가 어떻게 작동할 것 같아? 그럼 변기에 작동 원리를 생각할 거 아니야. 네. 그때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잘 추론하려면 내 감정도 같이 개입이 돼야 돼요. 어떤 감정이냐면 특히나 좀 고차원적 감정이 있어요. 수치심. 이건 두려움하고 달라요. 훨씬 더 고차원적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죠. 죄의식. 뭐 이런 것들. 또 고차원적 감정이거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마치 이 사람을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이 사람 마음 생각이 없고 마음도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해석 수준 이론이랑 유사한 건가요? 아니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거예요? 해석 수준 이론은 고차원과 저차원이란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네.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추론을 할 때 얘가 형이상학적이냐 아니면 형이하학적이냐 요 차원을 훨씬 더 가까운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때 사물처럼 추론하느냐 아니면 인간답게 추론하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게 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그쵸. 달라질 수 있다. 가까운 내 집단 사람이면은 네. 사람답게 진짜 내 마음처럼 아. 내 마음처럼 사람답게 사람처럼 대하면서 수치심이나 죄의식 같은 것 이런 고차원적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차원적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추론하고 만약에 나랑 거리가 되게 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추론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기계처럼. 그렇죠.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처럼. 그러니까 내가 잘 공감하지 못하는 대상,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이 사람이 사과를 해.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진정성. 그렇지. 너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가 마음을 쓸 때 그런 마음을 안 쓰거든. 이 사람이 진짜 죄의식을 느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수치심을 느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사과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덥석 받아들였다. 이건 우리 국민 정서상이 용납 못하죠. 그런 겁니다. 예. 마음을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뭐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첫 번째는 자신을 생각을 반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그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추정할 때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감정의 전이도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 역시 어렵네요. 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그래서 좀 더 팁을 좀 드리면 네.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네. 첫 번째, 어텐션, 주의를 같이 공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바라본다. 이러면 감정 공유 되게 잘 돼요. 네. 그 사람 마음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 그렇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른 사람 마음 읽기 되게 쉬워요. 너도 안정환이 이걸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신체적 동기화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함께 뭔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월드컵 마찬가지죠. 짝짝 이렇게 박수치고 같이 뭐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공유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럴 때 감정 공유 이런 게 훨씬 더 잘 돼요. 첫 번째.
같은 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주의를 공유한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동기화된다. 그러니까 뭐 하품을 같이 하거나 같이 웃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다 동기화된 상태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 공유가 훨씬 잘 돼요. 그런 상태일 때, 딱 그런 상태일 때 마음 읽기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안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주의를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서로 딴짓하고. 딴짓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마음 읽기가 잘 안 돼요. 두 번째, 정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나는 뭔가 이렇게 좀 손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넓게 행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마음 읽기 쉽지 않죠. 세 번째, 그 상태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해야 돼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공유할 때. 그러니까 어텐션이 안 돼 있는데 네 감정이 어떨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래. 이건 마음 읽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가 마음 읽기를 잘 되려면 어텐션, 싱크로나이제이션, 신체적 동기와 그 상태에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라. 네, 오늘 K5로 배워보는 심리학 잔나비의 주저하는 마음을 이 노래에 또 이런 그 마음 읽기가 있는데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